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짓수 쉽게 알려드리는 김관장 박 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스파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스파링이 그냥 스파링이지 종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의 몸 상태나 그리고 알고 있는 기술의 양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스파링의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자, 스파링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먼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파링입니다. 자, 이 스파링은 스탠딩에서 시작을 해서 상대를 넘기거나 셀프가드로 가서 가드 패스나 스윕을 하면서 서브미션 상황이 나왔을 때 탭을 받아내는 가장 보편적인 스파링입니다. 자, 이 스파링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즐거움, 그리고 스파링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는다, 그리고 시합을 준비한다, 그리고 스파링을 더 잘하기 위한 계속적인 연습. 어차피 주짓수 기술을 배우는 목적 자체가 스파링이기 때문에 목적은 다양하겠죠. 다음은 체스 스파링입니다. 보통 주짓수를 몸으로 하는 체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숙련자랑 초보자랑 스파링 할 경우에는 차이가 나죠. 만약에 초보자가 한 수를 뒀을 때 숙련자는 세 수, 네 수 먼저 둬버리죠. 잘하는 분들은 생각하기 전에 몸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초보자분들은 상대 움직임을 파악을 못하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그냥 가드 패스를 당하거나 스윕을 당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체스 스파링은 공평하게 서로 한 수씩만 두고 각자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 방법입니다. 일반 스파링을 할 때보다는 격차도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고, 그리고 초보자분이 기술의 이해도가 높다면 그 격차는 더 좁혀지겠죠. 이 스파링의 목적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몸보다 먼저 머리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생각한 다음 그 다음 몸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초보자고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숙련자랑 스파링을 할 때 조언을 구해도 돼요. 만약에 내가 라쏘 스윕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항상 패스를 당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뭘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숙련자분들은 그 상황에 맞는 수를 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파링은 초보자와 숙련자가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1대1로 서로 문제를 주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느낌으로 스파링을 하는 거죠. 이 스파링을 할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수의 기준은 내가 실제로 스파링 했을 때 한 번 움직이는 정도의 양입니다. 만약에 너무 많은 움직임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만 움직이면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소 스파링 할 때 한 번 움직이는 정도의 양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고, 이거는 처음엔 조금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상대 기술이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흡수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정확한 기술로 패스를 들어왔는데 억지로 상대를 밀어낸다든지 정확한 기술이 아닌 무작정 상대를 뒤집는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스파링을 하다 보면은 이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꼭 힘으로 저항을 하지 말고 방어를 할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방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서브미션 상황이 나왔을 때는 피니시를 하지 말고 그냥 그립만 잡고 상대에게 탈출할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탈출을 하면 다시 포지션을 잡고 계속 스파링을 이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스파링을 하시면 정말 공부가 많이 됩니다. 자, 다음은 슬로우 스파링입니다. 말 그대로 천천히 하는 스파링이죠. 자, 이 스파링은 체스 스파링과 일반 스파링 중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일반 스파링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스파링을 하지만 체스 스파링처럼 한 수씩 두는 게 아니라 일반 스파링처럼 세 수, 네 수 먼저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힘으로 저항하지 않고 서브미션 상황이 나와도 아까처럼 힘을 풀고 상대에게 탈출할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스파링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움직임을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 일반 스파링을 할 때는 상대를 묶어놔야 되고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나오는 상황이랑 할 수 있는 움직임이랑 제한적입니다. 자, 하지만 슬로우 스파링은 계속 물이 흐르듯이 스파링을 하기 때문에 멈춰있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상황이 나오고 최대한 많은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링은 격렬한 스파링을 하기 전 몸을 풀 때, 그럴 때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내가 부상이 있더라도 힘으로 저항을 하고 강하게 스파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상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스파링을 즐길 수 있는 스파링입니다. 그래서 부상으로 인한 공백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포지션 스파링입니다. 자, 이 스파링은 전체적인 스파링에서
내가 연습하고 싶은 부분 또는 부족한 부분만 뽑아서 그 부분만 반복적으로 스파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하프가드에서 탑에 있는 사람은 패스를 하고 가드에 있는 사람은 스윕을 한다. 이런 한 가지 목적만으로 스파링을 하고 둘 중 하나가 성공을 했을 경우에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가서 다시 스파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그 부분만 반복적으로 스파링을 하는 거죠. 자, 크게는 테이크다운 싸움을 하는 스탠딩 포지션 스파링이 있고, 그 다음에 탑과 가드가 가드 패스와 스윕의 목적을 가지고 스파링을 하는 탑 가드 포지션 스파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포지션에서 위에 있는 사람은 추가 점수나 서브미션을 성공하는 목적,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탈출을 목적,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스파링을 하는 이스케이프 포지션 스파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에서 탈출과 점수를 얻기 위한 싸움을 하는 백 포지션 스파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라도 내가 포지션 스파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삼각이 걸리면은 항상 탭을 친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삼각을 걸어 달라고 하고 저는 탈출 연습을 하고 그 사람은 피니시 연습을 하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을 만들어서 스파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스파링의 목적은 내가 부족하거나 연습하고 싶은 기술이 있을 때 반복적으로 이것을 연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라쏘가드 스윕을 연습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스파링을 했을 때 그 상황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그리고 만약에 파트너가 내가 라쏘가드를 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 스파링 안에서 제대로 된 라쏘가드를 만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5분 동안 나는 라쏘가드 스윕을 한 번도 연습을 못하고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포지션 스파링은 5분 동안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다가 잘하는 부분은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실패했을 때 문제점도 비교적 빠르게 파악을 해서 효과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탭 스파링입니다. 자, 탭 스파링은 일반 스파링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스파링의 스타일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반 스파링은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안에 탭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탭을 받지 않아도 점수 관리를 잘하면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플레이가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탭 스파링은 정해진 시간이 없이 탭이 나와야 끝나는 스파링이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 서브 미션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주짓수 본질에 가까운 스파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파링의 목적은 서브 미션의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점수 관리를 하는 스파링을 하다 보면 서브 미션 기회가 나왔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탭 스파링을 많이 하다 보면 서브 미션을 잡아내는 눈이 길러집니다. 자, 다음은 블라인드 스파링입니다. 흔히 고수들만 할 것 같은 눈을 감고 하는 스파링입니다. 하지만 고수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체육관에서도 한 번씩 종종 이렇게 눈 감고 스파링을 하거든요. 가끔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의존을 해서 동물적인 감각을 사용 못할 때도 있어요. 상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반응을 한다면 늦을 때가 많다는 의미죠. 만약 상대방 움직임을 보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찰나를 내가 느끼고 반응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눈을 감고 스파링을 하면은 온몸에 촉각이 곤두서고 상대의 조그마한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스파링의 목적은 상대 움직임을 빠르게 느끼고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자, 물론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상대 움직임을 느끼는 감각도 키울 수 있고 스파링에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솔로 스파링입니다. 자, 솔로 스파링은 혼자서 상대가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는 스파링입니다. 자, 이 스파링의 장점은 상대의 움직임을 예상하는 능력을 키울 수도 있고 혼자서 하는 스파링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 다시 그 전 상황을 돌려서 다시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스파링의 목적은 상대 움직임을 예상하는 능력을 키워서 실제 스파링할 때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하는 데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미지 스파링입니다. 자, 이 스파링은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오늘 했던 스파링 장면을 다시 되돌려 보거나 내일 할 스파링을 미리 예상해서 한번 상상으로 해보는 스파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파링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하거든요. 특히 시합 나가기 전에 내가 사용하는 주특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만약에 상대방이 이렇게 막았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을 하면서 스파링을 해봅니다. 이 방법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꼭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땀도 안 나고 도복도 안 입어도 되고 누워서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스파링입니다.
자, 이 스파링의 목적은 자신의 스파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거나 시합 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상상하면서 연습하는 데 있습니다. 자, 스파링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죠. 이거 말고도 뭐 제가 모르는 스파링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스파링은 한 이 정도로 추릴 수 있고 목적도 전부 다 다양하기 때문에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스파링을 이렇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연습 많이 하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스. 오스.